수심연관 해묵은 광주의 현안에 대해 취임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230여 명이 수사 선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거리에 선거 연수막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제재 규정이 불분명해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코로나19 방역 해제 등 국내외 물가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올 연말까지도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수십 년간 해묵은 광주의 현안에 대해 취임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강 당선인의 그동안 발언을 통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광주의 과제와 미래 전망을 이형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선이 확정되고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강기정 당선인이 내놓은 첫 일성은 해묵은 광주시정의 해법을 내놓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에서 약속했던 대로 6개월 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가장 큰 현안은 군공항 이전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전 후보지와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가까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답보 상태인 어등산 개발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주 전방 일식방지 부지 개발 문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모두 6개월 내에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강 당선인은 정무적 리더십을 통해 해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광주국회의원, 광주교육감, 광주대학총장, 그리고 필요하면 전현직 시장님들까지를 포함하여 광주 대전환 전략회의를 가동해서 빠르게 결정하겠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할 신경제지도 공약도 있습니다. 5개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게 인공지능, 차세대 배터리, 자율주행,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안을 내놨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광주. 해묵은 현안을 정리하고 성장 동력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진보당 전라남도당과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진보당을 전남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이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 등 총 7명의 의원을 배출해 전남에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일색의 전남 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해서도 야당답게 맞서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 의원 당선인들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로 목포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지역 2명과 기초비리 1명 등 모두 3명의 정의당 의원이 당선돼 목포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기득권 정치를 혁신하라는 목포 시민들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목포 정치를 바꾸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선이 되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광주 전남에서만 230여 명이 수사 선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선관위 적발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최근 집계가 이뤄진 지난 1일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사 대상자는 모두 234명이나 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등 38건에 대해 47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전남 경찰 또한 금품 제공 등 187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재판에 넘겨질 당선인이 몇 명이나 될지입니다. 수사 대상자 중엔 이번 선거 당선인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금품 제공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희강 서구청장 당선인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병로 담양군수 당선인은 지인에게 경조사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김순호 구례군수 당선인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선거 직후 후보나 정당 간의 고소고발이 더욱 증가하는 만큼 당분간 선거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거리에 선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더 잘 보이는 곳에 걸겠다며 설치한 일부 현수막 탓에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영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27일 가방을 맨 한 여성이 거리를 뛰어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얼굴이 무언가에 걸려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다가와 다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가로수에 묶인 선거 현수막 고정끈에 걸려 넘어진 건데 이 사고로 여성은 안면부와 뒷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상당하죠. 안전하고 누구도 지나갈 수 있는 인도를 막아놓은 현수막이더라고요.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시민을 살리기 위한 선 건지 시민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지난달 27일과 31일 나흘 동안 같은 장소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수에 걸려있는 선거 현수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도 고정끈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시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로수에 내걸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들여다보면 현수막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67조에 따른 그 현수막 같은 경우, 후보자 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5개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으세요. 이거 신호기 가리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허용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회피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허술한 규정 탓에 보행 통로마저 가로막는 선거용 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집주인이 중상을 입고 아파트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광양시 광영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 43살 여성 A씨가 화재를 피해 1층의 안전매트 위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었고 주민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불로 주민 2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운 뒤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가도 마트나 식당을 가도 요즘 값이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코로나19 방역 해제 등 국내외 물가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연말까지도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를 시작하자 미터기 요금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달 들어 광주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1,500원대에서 30%나 올랐습니다. 경유는 38.5%, LPG도 36% 급등했습니다. 지금 나들이도 많이 다닐 텐데 주변에도 보면 기름값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장보기도 무섭습니다. 화장지와 세제 등 생필품부터 각종 먹거리까지 모두 값이 오르면서 물건 집어들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네, 아기 기저귀도 사고 요거트도 사는데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상승했습니다. 광주는 5.5%, 전남은 무려 6.2%가 올라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체감 물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달 생활 물가 지수는 광주와 전남 모두 7%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와 국제 곡물, 각종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로선 연말까지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뭄 현장을 찾아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평 신광면 내산 저수지를 찾아 영농급수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올해 누적 강수량은 199mm로 평년 강수량의 53%에 불과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충분한 저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말 인사 논란을 빚은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장 임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신임 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건을 부결했습니다. 재공모 등 후속 절차는 다음 달 시작되는 민선 8기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가 신임 원장 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측근을 씹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